임포트 부분에 가셔서요. 임포트 부분에 가셔서 그 함수 하나 더 추가할게요. 사이클론 데이터 세츠 여기 있죠. 우리 로드 샘플 이미지 이런 함수 하나 했었죠. 로드로 시작하는 함수를 하나만 더 할게요. 로드 샘플 이미지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드 샘플 이미지스. 음. 함수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지라고만 되어져 있으면 요건 이미지 한 장만 샘플 이미지 가져오는 거고요. 이미지스 해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으면 이미지들을 여러 장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 텐서플로우를 임포트를 할게요. 텐서플로우. 텐서플로우는 보통 줄여가지고요. TF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에서 제공되어지는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거 직접 이용해서 텐서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임포트 부분만 다시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샘플 이미지스라고 하는 함수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를 추가를 했습니다. 요렇게 요 정도 요거 두 개 더 추가하고 반드시 실행시켜 주셔야 돼요. 임포트 돼야 되기 때문에. 자, 파일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갈게요. 어, 목차는 합성곡 시각화라고 해볼게요. 합성곡 시각화. 음. 합성곡 연산이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변수 이름을요, sample images라고 할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방금 임포트한 load sample image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 주의하세요. 제일 끝에 S하고 끝났어요. S하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고요. 이미지를 아주 많이 가져오지 않아요. 딱 두 장밖에 없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타입을 먼저 볼게요. 샘플 이미지스의 타입, 샘플 이미지스 하고서 타입 이렇게 보시면 이미지 배열을 바로 주면 참 좋겠는데 이미지들의 배열을 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번치라고 하는 타입으로 리턴을 해줘요. 이 번치라고 하는 타입은 사이클런에서 만들어진 클래스고 딕셔너리와 비슷한 다시 얘기해서 키밸류로 데이터를 어, 저장하고 있는 그런 클래스 타입이 번치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머신러닝 할 때 아마 몇 번 보셨었을 겁니다. 그죠? 키값들을 보시면은요, 이 샘플 이미지스의 딕셔너리는 키즈라고 하는 메서드 가지고 있잖아요. 키즈, 아이템스, 밸류스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보시면 이미지스라고 하는 키값이 있고요. 파일 네임즈라고 하는 키값이 있고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키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파일 네임, 디스크립션은 설명일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네임즈는 이미지들의 이름일 거고 그다음 실제로 이미지들의 배열은 이 이미지스 안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키값만 보면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변수 이름을 이미지스라고 할게요. 이미지스는 샘플 이미지스에서 키값 사용하면 되죠. 키값 어떻게 사용하면 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죠. 이미지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클래스의 프로퍼티 사용하시는 것처럼 샘플 이미지스 점 이미지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 딕션 딕셔너리의 키값을 이용하실 때에는 원래는 그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문자열로 그 키값을 주셔야 돼요. 이게 딕셔너리에서 키값을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번치에서는요 이렇게 하셔도 마치 그 클래스에 프로퍼티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를 줘요.
자, 그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왔죠. 얘는 뭘 가지고 온 거냐면 얘가 이미지들의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실제로 배열인지 아닌지를 보시려면 출력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음,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뭐, 세 개씩밖에 없네요. 그죠? 숫자는 0에서부터 255까지의 숫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0에서부터 255까지의 숫자들이 있는 것 같고, 뭐, 직접 출력해 보니까 이렇게만 나왔어요. 맞아요? 어, 그쵸? 보시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얘가 그, 리스트예요. 제일 바깥쪽에 대괄호 있죠. 대괄호 있고, 대괄호 안에 뭐가 있냐면, 배열이 어레이, 넘파이 앤디 어레이가 있어요. 넘파이 앤디 어레이가 몇 개가 있냐면, 첫 번째 넘파이 앤디 어레이, 여기서 하나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넘파이 앤디 어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이미지들의 배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정확하게는 이미지들의 리스트고요. 이미지들의 리스트고, 그, 이미지들의 리스트고, 넘파이 배열, 이미지는 넘파이 배열이에요. 넘파이 배열들의 리스트인 거예요. 넘파이 배열들의 리스트. 음. 여기서 리스트기 때문에 쉐입이라고 하는 속성이 없어요. 음. 보시면 리스트는 쉐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배열이 아니라 넘파이 배열이 아니라 리스트로만 되어져 있어요. 음. 근데 여기서 인덱스 0번 인덱스 0번 이렇게 하면 얘는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라는 의미겠죠.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라는 의미일 거고 시간을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아마 이미지를 직접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어제 본 적 있으시죠? 음. 첫, 어,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는 요 이미지예요. 차이나라고 하는 컬러 이미지. 크기가 427, 640, 그리고 RGB 3개의 채널을 갖는 컬러 이미지고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넘파이 배열로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요거 자체는 넘파이 배열로 되어져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1번, 요거 보시면, 1번은 이것도 어제 보셨던 거죠. 플라워라고 하는 그 이미지. 플라워라고 하는 이미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427, 643, 세로 길이가 427, 그 다음에 요 가로 길이가 640, 그리고 그 RGB 3개의 채널을 갖는 그런 이미지였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걸로는 그래서 그 정리를 하자면 이 이미지스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지스는 가로 길이 427 그리고 세로 길이 427 가로 길이 640 그리고 RGB 3개의 채널을 갖는 이런 모양의 넘파이 배열 ND 어레이 모양의 ND 어레이 두 개를 갖는 파이썬의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파이썬의 리스트로. 이거를요, 우리가 요 이미지 0번하고 1번을 우선 먼저 시각화를 먼저 좀 할게요. 요렇게 그냥 배열 요렇게만 써버리면 요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코랩이니까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고 코랩이 아니면 이미지를 그려주는 게 아니라 배열을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미지 두 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위아래 두 개로 그릴 거예요. 위쪽에 차이나 아래쪽에 플라워 이렇게 두 개를 그릴게요. 음. 자, 그래서 우선 피겨, 엑시스, plt.sub 플러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로우의 개수를 두 개로 할게요. 그러니까 위아래 이렇게 배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피그 사이즈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여기서는 가로 세로로 주셔야 돼요. 피그 사이즈는 가로가 먼저고 세로가 나중에 가로 세로로 주셔야 되는데 어, 가로를 4, 그다음에 세로를 6 너무 작은가?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아니면 나중에 더 키우면 되니까. 어, 요렇게 두 개 만들겠다는 얘기야.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음, 음. 가로 길이가 4고요. 그다음에 요 세로 길이가 6이란 뜻입니다. 요거 조금 헷갈려요. 이미지에서는 요 앞에 427이 이미지 세로 길이인데 피겨 사이즈 얘기할 때는 이게 또 가로 세로라고 하니까 요거 어, 혼동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냥 반복문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인덱스 I 이렇게 하고요. in 두 개 있잖아요. 두 개가 있으니까 range 두 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엑시스 I 번째에다가 I 점 im show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미지스 얘가 리스트라 그랬으니까 리스트니까 인덱스 I 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그죠? 이런 식으로.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음, 이렇게. 그 다음에 엑시스를 그대로 남겨둘까요? 그렇게 해서 그냥 plt.show 이렇게 이미지 두 장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렸죠. 조금 크게 그려보겠다라고 하면 뭐 두 배씩만 늘려보면 그럼 뭐 요 정도 크기로 보이겠죠. 네. 뭐 피겨 사이즈만 적당하게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0번 이미지, 그 다음에 1번 이미지 두 개를 직접 이렇게 우리가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딱 이미지 두 장밖에 없어요. 이미지 두 장밖에 없어요. 그죠? 응. 4차원, 이거를 우리가 4차원 배열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미지스라고 하는 거를 어떤 모양의 두 개의 이미지 샘플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이미지 샘플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이미지의 세로 길이가 427인, 이미지의 가로 길이는 640인, 그리고 RGB 세개의 채널을 갖는, 그죠? 이 이미지스가 배열들의 리스트라고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아예 이렇게 4차원별 모양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맞아요? 어, 음. 이런 모양의 이미지 두 장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미지스라고 하는 리스트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 두 장, 이미지 두 장, 그 다음에 이미지 하나의 모양은 이런 모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 이미지를 전체를 다 사용하지 않고요. 음, 전체를 다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를 일부분만 잘라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요. 어, 뭐 요런 정도 크기로 요렇게 잘라 볼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를 잘라주는 기능이 텐서플로우의 케라스의 이미지를 잘라주는 그런 게 있어요. 음.
어떻게 이미지를 자를 거냐면 이미지의 가운데에서 이미지의 정중앙에서 정중앙 가운데 정중앙에서 가로 길이 7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 70, 가로 길이 120. 이런 크기로 이미지를 자를게요. 그러니까 어 427이니까 대략 뭐 한 여기가 가운데겠죠. 가로로 여기가 가운데일 거고 세로로는 뭐 여기가 가운데일 거예요. 그래서 요 정중앙에서 가로 세로 크기가 요렇게 되도록 이미지를 잘라볼게요. 이렇게 되도록 이미지를 잘라보겠습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다 자를 거예요. 두 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미지스 언더스코어 자른 거니까 크롭이라고 할게요. 크롭. 테라스의 레이어 중에서 테라스의 레이어 중에서 센터 크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센터 크롭의 하이트 70이란 뜻이고요. 위드스 120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아규먼트로 이미지스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자, 우리 아까 이미지스는 어떤 모양으로 생각하자? 이미지스의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생각하자라고 그랬어요. 이미지 두 장, 세로 길이 427, 640, 그리고 세 개 채널.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얘의 의미는 이미지 개수, 이미지 개수, 이미지의 세로 길이, 이미지의 가로 길이, 그리고 채널 개수, 이렇게 어, 이미지스라고 하는 배열은 이렇게 4차원 배열로 생각하자라고 했어요. 원래는 배열들의 리스트인데, 그냥 4차원 배열로 생각하자. 이렇게 했어요. 자, 얘 모양만 한번 볼게요. 언더스코어 크랍의 쉐입만 딱 보시면은요, 어떻게 됐어요? 어, 결과는 텐서로 나옵니다. 어, 텐서는 그냥 배열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 이미지 몇 장? 두 장. 이미지 두 장. 그 다음에 세로 길이 70, 가로 길이 120. 맞아요? 그리고 RGB 채널 3개. 그러니까 요런 크기로 자른 거 맞죠? 그죠? 자, 요거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시각화해 볼게요. 얘는 중요한 게 텐서예요. 어, 음. 얘는 그 넘파이 배열이 아니에요. 넘파이 배열이 아니고 결과가 텐서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배열과 비슷하긴 한 건데 텐서는 차이점이 뭐냐면 그 PLT에서 이미지로 시각화를 못해요. 넘파이 배열로 한번 변환해 주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위쪽과 비슷한 그런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피겨, 엑시스, PLT 점, 서브플러츠, 행을 두 개, 비그 사이즈, 이렇게 할게요. 48, 46, 46, 이렇게 할게요. 이미지를 잘랐으니까 좀 작게 그려도 되겠죠? 작게 그려봐도 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그려볼게요. 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문으로 I, in, range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음, 그 다음에 저거를 꼭 테스트를 해야 되나? 네. 자, 엑시스 I 번째에다가 I am show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인덱스 i번째 이렇게 하시면 얘가 그림을 못 그려줘요. 음.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죠. 그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텐서라고 하는 거여서 텐서는 넘파이 배열처럼 바로 취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함수 하나를 쓸 건데 이 함수들은 그냥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캐스트. 캐스트는 타입 변환하겠다는 뜻이에요. 타입 변환하겠다는 뜻이고 이미지스, 크라베, i번째,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여기서 데이터 타입을 unsigned, int, 형. 그러니까 부호 없는 인티저, 8비트. 8비트 부호 없는 정수로 변환하겠다는 뜻이죠. 요렇게 해주면 요렇게 나와요. 음. 그러니까 이미지 가운데서 자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중앙에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자른 거고 꽃에서도 정중앙에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음. 요 부분만 우리가 그 자세하게 보려고. 그래서 요렇게 여기에다가 요 두 부분에다가 합성곱을 해볼 거예요. 이 두 부분에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자, 일단 근데 얘네들은 0부터 255 스케일의 0부터 255 스케일의 그런 그 숫자 정수들입니다. 정수들이어서 이미지 스케일링을 할게요. 이미지 픽셀 스케일링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0에서부터 255 사이의 스케일을 어떻게 0.0에서 1.0 스케일로 변환을 하도록 할게요. 요것도 해주는 케라스 레이어가 있어요. 자, 이미지스, 이번에는 스케일드라고 할게요. 케라스, 레이어스, 그 다음에 리스케일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에 스케일이라고 하는 걸 주시면 되고요. 음, 케라스는 텐서를 사용하는데 텐서는 뭐죠? 텐서는 암묵적인 타입 변환을 하지 않아요. 정수면 정수, 실수면 실수 이렇게 해버려요. 정수들끼리 나눗셈을 해버리면 못 받겐 계산을 안 해요. 텐서에서는. 음. 그래서 나눗셈을 할 때도 1.0 나누기 255 이런 식으로 1 나누기 255 이렇게 해버리시면 그냥 0이 돼버리는 거고요. 1.0 나누기 255 이렇게 해주셔야 이게 소수점 나누기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255로 나누는 스케일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255로 나누는 스케일이다. 자, 여기다가 아까 우리 이미지 크롭한 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한다고 해서 얘 모양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스케일드의 모양이 변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이미지 2장, 세로 길이 70, 가로 길이 120, 그리고 RGB 3개의 채널. 요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값만 뭘로 바뀌었다? 값만 0에서 1 사이로 바뀌었다. 예요. 값만 0에서 1 사이로 바뀌었다. 이거 우리 머신러닝 모델 훈련시킬 때도 이런 식으로 했었죠. 우리는 그냥 250으로 우리가 직접 나누는 거를 나누는 걸 사용했었는데, 케라스에는 이런 레이어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나누지 말고 이런 레이어를 중간에 끼워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어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케일링을 해주는 그런 케라스 레이어한테 이 두 장의 이미지를 전부 다 스케일링을 다시 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최대값, 최소값 찾아보면 0하고 1 사이로 다 있을 거예요. 자, 이제
2D 합성곱을 실행하기 위해서 2차원 합성곱을 어, 수행하기 위한 필터,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필터를 두 가지 종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자, 필터스라고 할 거예요. 필터스. 넘파이, 우선 모든 값들을 일단 0으로 채울 거예요. 모든 값이 0으로 채워진 배열은 제로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양을 주시면 돼요. 자, 모양을 주실 건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는데, 필터 몇 개 쓸 거냐면, 필터 2개 필터 쓸 거라 그랬어요. 그죠? 어, 여기만 일로 채워진, 가운데만 일로 세로 방향으로 일로 채워진 필터 하나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한 줄만 일로 채워진 필터를 사용할 거라 그랬어요. 2개의 필터를 사용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2개의 필터를 사용할 거여서 필터가 2개가 있다. 이렇게 할 거고요. 앞에. 필터가 2개가 있다. 그 다음에 7, 요거는 필터의 커널 크기. 그 다음에 마지막, 죄송해요. 제가 순서를 잘못 적었어요.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7, 3, 2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 쉐입은요. 쉐입은 어, 커널의 세로 길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커널 하이트. 뒤쪽에 있는 두 번째는 커널 위드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커널의 뎁스. 그러니까 채널 개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2개라고 하는 게 넘버 오브 커널스. 커널의 개수. 요렇게 만든 거예요. 자, 7732라고 만든 거는 7732라고 만든 거는요. 네. 어, 커널의 세로 길이가 7, 커널의 가로 길이도 7, 그리고 채널 3개를 갖는 이런 모양의 필터 2개를 만들 거다라는 뜻이에요. 2개를 만들 거다. 그래서 특이하게 여기서는 이 개수를요. 합성곱을 수행하는 커널은 개수를 제일 뒤쪽에다 적어야 돼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기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만 했지만 이쪽으로 7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7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 뎁스가 3, 그리고 이런 커널이 몇 개가 있을 거냐면 2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2개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필터를 만들고 첫 번째 필터는 필터스. 자, 콜론, 그리고 0 이렇게 하면 이게 첫 번째 필터죠. 맞습니까? 제일 마지막 차원이 0번 필터, 1번 필터라는 의미니까 제일 마지막에 여기를 0이라고 하면 이거는 첫 번째 필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필터고 첫 번째 필터에서 요게 그죠? 이게 그다음에 여기가 컬럼이죠. 컬럼, 그죠? 그러니까 어 여기는 0번부터 7번까지 모든 행이 0번부터 7번까지 그다음에 여기는 컬럼 번호 3번을 선택을 할게요. 0, 1, 2, 3, 4, 5, 6 이렇게 되니까 제일 가운데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기서 빨간색으로 세로로 줄 그어진 거. 그 위치를 지금 한 거예요. 그 위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만 1로 넣을게요. 여기만 1. 음.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첫 번째 필터. 첫 번째,
합성곡 필터에 합성곡 필터 필터는 가운데 수직 수직선 수직선 가운데 수직선이나 가운데 수직선의 값을 1로 그리고 나머지는 0 그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0, 1, 2, 3, 4, 5, 6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7개잖아요. 그러니까 딱 가운데 3. 딱 가운데 위치에 2를 넣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0이고요. 원래 만들기는 다 0으로 채워 넣었고 딱 중간에만 2를 딱 넣었죠. 비슷한 방법으로 두 번째 합성곡 필터는 가운데 수평선이에요. 수평선의 값을 1로, 그리고 나머지는 0 그대로 놔둘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수평 방향이니까 이게 로우 방향이에요. 로우. 그죠? 세 번째 로우란 뜻이에요. 세 번째 로우, 컬럼은 전부 다, 그 다음에 채널도 전부 다 1번 필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를 1,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를 시각화하면 이 첫 번째 필터는 어떤 필터냐면 런 필터예요. 여기가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고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뒤쪽으로 RGB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렇게 생긴 건데, 어디를, 여기니까, 0, 1, 2, 3, 여기에요. 여기를 전부 다 1로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전부 다 1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모든 채널이니까 이쪽으로도, 여기는 전부 다 1로 채우고요. 여기는 전부 다 1로 채우고, 그 이외의 나머지는 0으로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직 방향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 합성곡은요, 이미지의 어떤 수직 성분들을 곱하고, 같은 픽셀에 있는 값들을 다 곱할 거잖아요. 그리고 다 더할 거잖아요. 근데 0은 곱해버리면 숫자가 없어져 버리고, 2를 곱하는 것만 남겠죠. 그죠? 2를 곱하는 것만 남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합성곱에 기여하는 부분이 요 가운데 수직선 부분만 합성곱에 기여를 하게 만들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의 의미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요 가운데 수평선 부분. 여기만 이쪽으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여기만 전부 다 1로 채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합성곱에 기여하는 부분이 이 가운데 딱 수평선 부분만 합성곱으로 기여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필터의 세로 길이, 필터의 가로 길이, 그러니까 필터의 행의 개수, 필터의 로우 개수, 필터의 컬럼 개수, 그 다음에 필터의 뎁스, RGB 뎁스. 제일 마지막에 뒤 두 개는 필터가 두 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제 그러면 합성곱을 수행하기 위한 필터를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2D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합성곱의 결과로 나오는 거를 우리는 피처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은 피처맵이라고 할 거고요. 텐서플로우에 N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뉴럴 네트워크라는 뜻이에요. 뉴럴 네트워크. 여기에 컴브 2D가 있습니다. 컴브 2D. 그러니까 케라스가 가지고 있는 컨볼루션 2D라고 하는 클래스는
케라스가 가지고 있는 컨볼루션 2D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 탄서플로우의 컨브 2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레이어예요. 그런 레이어. 자, 여기는 인풋이라고 하는 걸 주셔야 되고요. 우리 인풋은 무엇을 줄 거냐면 0과 1 사이로 스케일링한 이미지 두 장. 0과 1 사이로 한 이미지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필터스는 필터스 그대로 주시면 돼요. 음. 앞에 있는 필터스는 이 함수의 파라미터 이름이고요. 뒤쪽에 필터스는 우리가 만든 변수 이름이에요. 요거. 그래서 요게 컨볼루션을 수행할 그 필터. 자,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뭐라 그랬어요? 복폭이라고 말씀드렸죠. 복폭. 한 칸씩 움직일 거예요. 한 칸씩. 그 다음에 패딩. 이미지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시려면 패딩은 same 패딩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셔야 되죠. same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수행했을 때 피처 맵의 피처 맵스의 쉐입이 어떻게 잠시만요. 피처 오타 있나? 피처 맵스. 여기 오타 있죠. 오타. 네, 네. 피처 맵스. 요. 네. 자, 모양이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이거 모양 이해되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합성곱을 수행한 결과는 합성곱을 수행한 결과는요. 모양이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2, 70, 120, 2라고 나왔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요거는 알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 이미지가 그죠? 70, 120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지 크기랑 세임 패딩을 이용한 거니까 이건 이미지 크기구나. 요건 알겠죠? 근데 이미지 크기 뒤에 RGB 있었잖아요. RGB 3개 있었는데 RGB 3개가 사라져 버리고 2개밖에 없네요. 왜? 왜일까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 2개는 이미지가 처음에 2장이었으니까 요것도 2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자, 그럼 요거는 이미지 2개를 합성곱한 거구나 라는 건 알겠어요. 자, 첫 번째. 자, 이거는 첫 번째는 합성곱을 수행한 이미지가 2장이구나. 그 다음에 이미지의 세로 길이구나. 이미지의 가로 길이구나.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나온 2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온 2개는 뭐죠? 뭐예요? 아무도 대답해 주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필터겠어요. 네. 자, 처음 빨간색 필터. 빨간색 필터가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이 필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 칸씩 움직이면서 합성곱 한 번 하겠죠. 맞아요? 그죠? 요 빨간색 필터로 쭉 움직이면서 필터를 하면, 합성곱을 하면, 여기 70, 여기 120인 거, 요거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2D로 나온단 말이에요, 2D로. 요렇게 움직이면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요렇게 움직이면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요렇게 2차원 하나가 나왔죠? 맞아요? 하나가 그 다음 두 번째 필터는 여기만 1로 만든 거 요렇게 해서 1로 만든 거죠. 요런 필터가 있었죠? 이 필터도 보폭을 1씩 움직이면서 그죠? 보폭을 1씩 움직이면서 합성곱을 하죠? 그 합성곱의 결과가 다시 뭐가 똑같이 70, 120인 거 똑같은 결과가 또 하나가 나오죠? 요거 2장 연결해 주니까.
두 장 연결하니까 두 개가 나오는 합성고대 결과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요거 이미지 28, 28, 1 이미지 들어갔을 때 필터가 32장이면 필터가 32개면 첫 번째 필터의 협성곡 결과, 두 번째 필터의 협성곡 결과, 32번째 필터의 협성곡 결과 하면서 요 값수가 32개가 된다. 그죠? 그런, 그래서 필터 개수예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우리가 필터를 두 개를 썼기 때문에 어, 첫 번째 필터의 합성곡 결과, 두 번째 필터의 합성곡 결과라고 하는 그 필터 개수만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필터의 개수만큼 얘가 배열의 뎁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 그, 이거를 흑백 이미지처럼, 요거 하나를요. 흑백 이미지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흑백 이미지 두 장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겨, 엑시스 다시 만들 거고요. 자, 이번에는 plt.sub 플러츠 만들 거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로우 두 개, 컬럼도 두 개로 만들 거예요. 피겨 사이즈를 조금 키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 세로 이런 정도로 할게요. 피그 사이즈입니다. 죄송해요. 피그 사이즈. 요렇게 네 개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기가 인덱스 0,0이고요. 엑시스. 여기가 엑시스 0,1이고요. 여기는 엑시스 1,0이고요. 여기는 엑시스 인덱스 1,1. 아시죠? 그죠? 자, 요렇게까지를 만들었고요. 요렇게까지를 만들었고, 반복문은 다음과 같이 할 거고, i가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for j도 두 개가 있어요. 0, 1, 0, 1 두 개 있어요. 그죠? 엑시스 인덱스 i, j 00, 01, 10, 11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I am show 이렇게 할 거예요. I am show. 피처 맵스 인덱스 i 번째. 인덱스 i 번째 그 다음에 어 세로 길이 가로 길이 전부 다 그 다음에 여기는 j 번째.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다, 네 개를 다 그렸으면 plt.show 이렇게 할 겁니다. 네. 만약에 이거를 흑백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에다가 cmap 하셔가지고 cmap을 plt.colormap.binary 이렇게 하시면 흑백 이미지로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 그려진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지. 자, 그러니까 배열의 모양을 잘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배열의 모양을. 어, 배열의 모양을 잘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70, 여기가 120, 여기가 1번, 2번, 0번, 1번이라고 할까요? 필터 제로를 지는 합성곡 결과, 그 다음에 필터
2번을, 1번. 죄송합니다. 필터 1번을 사용한 합성곡 결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자, 여기만 보자 이거죠. 여기만. 여기만 보면 70, 122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이미지가 여기 세로 길이가 70, 가로 길이가 120인데 여기가 두 개인 이유는 필터 0번. 이게 이 빨간색이 필터 0번이에요. 그죠? 음, 요거 요 빨간색이 필터 0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가로로만 1이라고 준 거 있죠? 가로로만 1이라고 준 게 필터 1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필터 0번하고 빨간색 세로 방향으로만 있었던 필터 0번하고 합성곱을 한 결과가 2차원 별로 나왔고, 그죠? 우리는 그걸 흑백 이미지처럼 생각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필터 1번하고 합성곱 결과를 한 게 역시 70 곱하기 120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2차원 별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두 개는 우리가 이미지가 두 장 있었잖아요. 두 장. 차이나 플라워 이렇게 두 개가 있었잖아요. 두 개. 그죠? 자, 여기서 I는 어디서 사용한 거냐면 요 제일 앞쪽에서 I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 0번, 이미지 1번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요거는 이미지 0번, 이미지 1번이란 뜻이고 그래서 이미지가 0번 이미지, 1번 이미지란 뜻이고 요거는 필터. 요 뒤쪽에는 필터. 0번 필터, 1번 필터라는 뜻이에요. 0번 필터, 1번 필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0번 이미지에 0번 필터랑 합성곱을 한 결과가 여기. 그 다음에 똑같은 0번 이미지에 1번 필터랑 합성곱을 한 결과가 여기. 그리고 1번 이미지에 0번 필터랑 합성곱을 한 결과가 여기. 그리고 1번 이미지에 1번 필터랑 합성곱을 한 결과가 여기. 이렇게 네 개를 그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코드 이해되십니까? 코드 이해되시죠? 자, 그 그림을 좀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필터는 세로축으로 우리가 1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미지들이 어떻게 보이고 있어요? 세로축이 밝게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미지에서 뭔가 세로라고 하는 부분의 특징들을 이렇게 잘 찾아낸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두 번째 필터는 수평 방향으로만 우리가 숫자 2를 줬었고 나머지는 다 0이었었잖아요. 뭐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얘가 이미지가 옆으로 흐르는 것 같지 않아요? 얘는 위아래로 이렇게 뭔가 흐릿한 것 같고 여기는 약간 옆으로 흐릿한 것 같죠. 그죠? 이미지에서 수평적인 그런 특징들을 찾아내는 필터였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꽃에서 세로 방향의 어떤 특징들을 찾아내는 필터였었고 꽃 이미지에서 가로 방향의 어떤 특징들을 찾아내는 필터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서 합성법을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여기에 여러 개의 필터들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필터는 난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난수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0도 있고 0.1도 있고 0.2도 있고 그 필터 안에 숫자들이 그냥 균등하게 난수로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아무런 특징을 못 찾아요. 이미지에서 합성곡을 해도 아무런 그런 특징들을 못 찾아요. 근데 그래서 이미지를 흘려보내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 이미지 훈련시키고 훈련시킨다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이 곱해주는 가중치들을 조금씩 업데이트해 나가는 과정이 모델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 경사각법을 쓰든 모멘텀을 쓰든 뭐 가속도를 쓰든 그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으로
이미지가 들어갈 때마다 요 가중치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 하는 과정이 그게 모델 훈련인 거고 모델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가중치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 가중치들이 어떤 필터는 세로축으로 큰 숫자들이 있는 필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떤 필터는 가로축에 있는 값들이 큰 그런 필터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일부러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음. 아, 내가 여기만 2를 줘야지 하고 필터를 하나 만들어 버렸고 내가 여기를 2를 줘야지 하고 필터를 만들어 버렸는데 신경망을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신경망이 알아서 그 값들을 조금씩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미지를 넣으면 여기 들어가는 가중치들을 처음에는 난수로 만든 다음에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 어떤 필터는 물론 여기 난수들이 있을 거예요. 난수들이 있을 텐데 어떤 필터는 세로 방향에 좀 큰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난수들이 들어가 있는 필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필터는 뭐 가로 방향에 큰 그런 그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필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거는 대각선 방향으로만 또 큰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필터들이 가중치들이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모델 훈련 과정인 거예요. 모델 훈련 과정. 그래서 그 합성곱의 그 모델 훈련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그 뭐 이 코드 자체는 중요한 코드는 아니에요. 코드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 필터라고 하는 녀석들이 그 안에 필터의 숫자들이 잘만 만들어지면 음, 이미지의 어떤 특징들을 합성곱이라고 하는 연산은 이미지의 특징들을 찾아가는 연산이다. 라고 하는 거를 그냥 임의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